지난 2020년 1월 MLB 공식 트위터는 2010년대를 마무리하며 2010년대를 대표할 최고의 에이스가 누구인가 라는 투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커쇼와 슈워저 선수의 2파전이었고 둘 모두 35%의 득표를 해서 완벽한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봐도 이 결과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커쇼는 1000이닝 이상을 기록한 선발 투수 중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 2.31을 기록하고 59.1이라는 가장 높은 WAR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슈어저는 벌랜더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2063이닝을 투구하며 가장 많은 2452개의 탈삼진과 161승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커쇼가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포스트 시즌에서의 결실을 맺지 못한 반면 슈어저는 2010년대의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월드시리즈 반지를 획득했고 분명히 이 점이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2019년에도 이어진 포스트 시즌에도 그리고 커리어 내내 승리를 향한 집념을 멈추지 않은 투지의 화신 맥스 슈어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고등학교 졸업한 슈어저는 드래프트 43라운드에서 전체 1291번으로 고향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지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명 순위 자체도 매우 낮았고 본인도 자신의 인생을 야구에 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슈어저는 부모님의 모교인 미주리 대학교로의 진학을 택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롱토스를 통해 패스트볼 구속을 96마일까지 끌어올렸고 2학년 때는 정규 대학리그에서 106.1이닝 동안 1.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13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소속 지구 최우수 투수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이 지난 뒤 다시 돌아온 200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1번째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지명을 받으며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최초의 미주리 대학교 선수가 됩니다. 3번의 선발 등판만으로 싱글 A를 졸업하고 AA 에서 4승 4패 3.91의 성적으로 2007년을 마무리한 슈어저는 2008년 4월 27일 메이저리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4월 29일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조기 강판된 선발 투수 에드가 곤잘레스의 뒤를 이어 데뷔 첫 등판 기회를 갖습니다. 그 경기에서 첫 타자인 상대 선발 잭 카셀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데뷔 첫 삼진을 기록한 슈어저는 13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며 4.1이닝 7K 퍼펙트를 기록하고 애리조나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데뷔전을 구원 등판으로 가진 투수 중 13명을 연속으로 아웃시킨 선수는 슈어저가 메이저리그 최초였습니다. 성공적인 모습으로 데뷔한 슈어저는 56이닝 동안 3.05의 평균 자책점과 66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승리 없이 4패만을 기록해 데뷔 첫 승은 다음 시즌으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애리조나의 5선발로 2009 시즌을 시작한 슈어저는 시즌 7번째 등판에서야 데뷔 첫 승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애틀란타를 상대로 4개의 탈삼진을 곁들인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는데 이 승리까지 23번의 등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첫 승을 따낸 슈어저는 풀타임을 치르며 30경기를 선발 등판해 170.1이닝 동안 9승 11패 4.12의 평균 자책점과 174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애리조나는 디트로이트, 뉴욕 양키스와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슈어저를 디트로이트로 보내고 이안 케네디와 에드윈 잭슨을 받아옵니다. 환경이 바뀐 탓이었는지 디트로이트에서는 흔들리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 트리플 A로 잠시 내려가기까지 했던 슈어저는 후반기 들어 반전을 만들어냈고 6승 5패 2.47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로의 벽기전이었던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5.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동안 무려 14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시무시한 구위를 보여줬습니다. 14개의 삼진은 디트로이트 역대 탈삼진 1위인 미키 롤리치의 16개에 이은 홈구장 코파 아메리카 파크 역사상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후반기 부활과 함께 슈어저는 195.2이닝 동안 184개의 삼진과 3.50의 평균 자책점으로 12승 11패를 기록했고 디트로이트 팬들이 내년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슈어저는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1년에도 15승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평균 자책점은 4.43으로 올라갔고 피홈런과 피안타율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진과 불운은 2012년 초반까지 이어졌고 슈어저는 6승 4패, 5.1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슈어저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의 동생 알렉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에 관심을 가졌던 알렉스는 형의 기록 중 9이닝당 탈삼진 수, BA, BIP 등을 언급하며 형의 구위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지금의 부진한 성적은 불운이 겹쳤던 것이기에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형을 격려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주로 어려움을 상담해주던 동생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맥스 슈어저에게는 큰 아픔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이자 가족이자 심리 상담가였던 동생의 죽음. 하지만 슈어저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동생이 사랑했던 야구에 몰입하는 것이 곧 동생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 결정합니다. 또한 야구는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바꿔 동생이 강조했던 세이버 매트릭스와 여러 통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슈어저는 그 후 10승 3패, 2.72로 109.1이닝 동안 13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총 231개의 탈삼진으로 리그 2위에 오릅니다. 9이닝당 11.1개의 탈삼진 기록은 리그 1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동생을 기리는 피칭을 하는 슈어저가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일 수도, 혹은 동생 알렉스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바대로 슈어저의 불운이 끝나고 찾아온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을 이겨내고 매드맥스가 질주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2013년 슈어저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6월을 마치기 전까지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피칭을 보여주며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이자 1986년 로저 클레멘스 이후 개막 13연승을 기록한 첫 번째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아메리칸 리그 팀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갑니다. 21승 3패, 평균 자책점 2.90과 리그에서 가장 낮은 0.97의 WHIP, 240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그는 유리표 30장 중 28표를 받으며 당당히 그의 싸이 영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여전히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작년의 활약을 입증하며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는 30대로 접어드는 슈어저의 판매 전략으로 주행거리 이론을 내세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구한 이닝이 중요하다며 다른 에이스들보다 적은 이닝을 던진 슈어저는 매우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슈어저는 29세 시즌까지 1239이닝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나이대 선수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였고 충분히 7년 계약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보라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7년간 2억 1천만 달러의 슈어저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금액의 절반인 1억 500만 달러를 7년간 수령하고 남은 절반은 2028년까지 지불하는 지불 유예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과연 슈어저가 연간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라스가 옳았고 또 워싱턴이 옳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슈어저는 워싱턴의 1선발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지켰고 싸이 영상 1위 2번, 2위 1번, 3위 1번, 5위 1번으로 5년 내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의 계약 기간 동안도 그는 여전히 내셔널스의 에이스로서 활약해 줄 것입니다. 워싱턴과의 계약 첫 해였던 2015년, 그는 2번이나 조금은 아쉬운 노히터를 만들어냈습니다. 6월 20일 피츠버그와의 홈경기에서 그는 27개의 아웃카운트 중 26개를 잡아내는 동안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수 타석에 대타로 들어온 타바타에게도 투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아내며 2012년 펠릭스 헤르난데스 이후 24번째 퍼펙트 게임에 스트라이크 하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끈질기게 커트를 해내고 있던 타바타에게 슈어저는 8번째 투구를 밖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를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공은 몸쪽으로 날아갔고 타바타는 피하기는커녕 팔꿈치를 거의 가져다 대며 그 경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슈어저는 28번째 타자인 해리슨을 뜬공으로 잡아내며 노히터를 완성했습니다.
has a no-hitter. Sunday in Milwaukee, he was amazing. And today in DC, he was almost perfect. Nobody wants to leave. Everybody's still here, taking it all in. 슈어저는 타바타를 탓하는 대신 완벽하지 못한 슬라이더를 던진 본인을 탓했고, 내가 타바타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Outstanding, says Matt Williams. 매치전에서도 슈어저는 시즌 두 번째 노히트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4사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보낸 유일한 주자는 3루수 에스코바의 실책으로 출루한 케빈 플라웨키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개인 기록인 17개의 탈삼진과 역대 2위에 해당하는 104점의 게임 스코어를 남긴 그는 한 시즌 두 번의 노히터를 기록한 6번째 선수가 됩니다. 디 애슬레틱의 조 포스난스키는 2015년은 그의 최고의 시즌이 아니었다. 그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최고의 시즌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맥스 슈어저의 시즌일 뿐이었다라며 슈어저의 위대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2016년에도 다승, 이닝, 탈삼진과 WHIP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25장의 1위표를 얻고 싸이 영상을 받았고, 친정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2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역대 6번째 한 경기 20탈삼진 달성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역시 탈삼진, WHIP 리그 1위를 차지했고 5년 연속 200이닝 달성과 함께 9이닝당 탈삼진 12.02개로 본인 기록을 경신하고 2년 연속 싸이 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비록 디그롬에 막혀 3년 연속 싸이 영상 수상은 실패했지만 2018년에도 다승, 이닝, 탈삼진, WHIP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싸이 영상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디그롬이 워낙 엄청난 성적을 거둬서 밀리긴 했지만 슈어저도 한 시즌 개인 최다인 300개의 탈삼진과 개인 커리어 하이인 8.4의 BWAR을 기록하는 압도적 시즌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슈어저는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비록 등 부상과 코뼈 부상 등으로 인해 6번의 선발 등판을 놓치고 6년 연속으로 이어오던 200이닝 피칭도 실패했지만 싸이 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올랐고, 그의 불타는 투지는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슈어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투지입니다. 지난해 6월 19일 번트 연습을 하던 도중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최소한 한 번의 선발 등판은 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로테이션 조정 없이 마운드에 오른 그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7이닝을 10개의 삼진과 함께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무려 117개의 투구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기록한 96.2마일의 포신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선수입니다. 한 번 한 번의 등판에 책임감을 느끼고 팬과 코치진,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혼을 발휘하는 그를 과연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슈어저는 디트로이트에서 2011년부터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나가며 2012년에는 월드 시리즈에까지 진출했고 워싱턴에서도 2016년과 2017년 포스트 시즌에 나갔지만 우승 반지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가을 야구의 기회. 하지만 와일드카드로 어렵게 끄트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워싱턴의 우승을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슈어저는 미러키와의 와일드카드 단판전에서 홈런 2개를 허용하며 5이닝 3실점에 다소 실망스러운 피칭을 했지만 팀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고 내셔널리그 최강팀 다저스와 맞붙게 됩니다. 1차전 패배 후 2점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8회말 마운드에 올라와 KKK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하고 2차전 승리에 기여한 슈어저는 4차전에서도 7이닝 1실점 역투를 보여줬고 시리즈를 5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랜던과 소토의 백투백 홈런, 하위 캔드릭의 말로 홈런으로 다저스를 무너뜨린 워싱턴은 세인트루이스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됩니다. Struck him out with a cutter, and that retires the side. Max Scherzer out of the bullpen of the 8th inning, strikes out the side. 격렬했던 디비전 시리즈와 달리 챔피언십 시리즈는 4대0 워싱턴의 수입으로 마무리되었고 슈어저도 2차전에서 7이닝 11K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슈어저의 두 번째 월드 시리즈이자 소속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첫 번째 월드 시리즈. 여전히 상대팀 휴스턴에 비하면 열세였지만 기세만큼은 밀리지 않았던 워싱턴은 창단 첫 우승에 도전했고
1차전과 2차전 원정승을 거두었지만 3, 4차전을 패배하며 시리즈는 2대2 균형에 맞춰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5차전, 어쩌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등판날 아침, 슈어저는 목 근육이 뭉쳐서 등판은커녕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조 로스가 대신 등판하게 됩니다. 본인이 팀과 팬들을 실망시킬 것이란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던 슈어저에게 그의 아내는 당신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6차전은 스트라스버그가 나가서 잘해줄 것이고 당신은 7차전에 나가서 팀을 우승시키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5차전은 패했지만 아내의 말처럼 스트라스버그의 호투와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6차전을 가져와 다시 균형을 맞춘 워싱턴은 주사를 맞고 회복을 기다리던 에이스 슈어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슈어저는 모두가 나를 믿고 있고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유이다. 등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고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은 75구 정도로 투구수를 제한하려고 하지만 아마 슈어저는 목이 투구를 버티지 못할 때까지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위기를 막아내며 5이닝 2실점으로 실점을 최소화한 슈어저 덕분에 7회 초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낸 워싱턴은 결국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뤄내는 데 성공합니다. 슈어저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나는 팀의 한 부분이고 팀의 존재보다 클 수는 없다. 오늘 밤 공을 받아서 선발로 던진 선수일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두리틀이 말했던 것처럼 슈어저는 워싱턴의 심장이자 영혼이었고 그의 에너지와 투혼은 워싱턴 선수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한 명의 선수가 아닌 팀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 최전선에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2년의 계약 기간과 그 후 슈어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언제나 팀의 중심이자 투혼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높은 레그킥과 3쿼터의 낮은 팔각도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갈색과 푸른색의 두 눈을 가진 슈어저는 명예의 전당 입성 역시 확실시되는 선수입니다. 그의 피칭을 직접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가진 큰 행운은 아닐까요? 전사의 심장을 가진 강인한 에이스, 언제나 투지를 불태우며 질주를 이어갈 매드맥스, 맥스 슈어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